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하면서 이걸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절충형, 즉 혼합형 정치 방식이 대부분 도입됩니다. 그게 이제 혼합 민주정치예요. 혼합. 자, 이거는 간접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다가 직접 민주정치 방식을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것이 바로 혼합 민주정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혼합 민주정치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요. 자, 이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 즉 간접의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날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국민투표가 있고, 국민 발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소환 제도가 있어요. 자, 국민투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로서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국민 발안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면 동의로서 헌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국민이 헌법을 발의하거나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국민 발안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국민이 다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국민 소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셋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투표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 발안 제도는 제3공화국 때 딱 한 번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어요. 그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로 인하여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 방식에서 도입된 것이 이제 주민소환제도가 있어요. 주민소환제도도 이와 유사한 거지만 그것은 원래 민정치의 형태로서 이렇게 직접 민정치, 간접 민정치, 혼합 민정치에서 이 원리에서 도입되는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정치와 관련해서 직접 민정치 방식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 방식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이와 유사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소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참여 방식을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좀 한두 가지 보면은 검토해보면은 이 민주정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혼합이든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얘기했을 때 물었을 때 그 답은 국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자치 방식이 바로 직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혼합민주정치,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한 사회에서 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게 민주정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치입니다. 따라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국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자치. 그렇죠? 국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동시에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구별 기준이다. 뭐 이런 정도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지요. 일단 이건 뭐냐면은 정부 형태의 하나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권력 구조를 말해요. 한 국가의 권력 구조를 정부 형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 집중의 정부 형태와 권력 분립의 정부 형태가 있는데, 권력 집중의 정부 형태를 전체주의 정부 형태라고 하고, 권력 분립의 정부 형태를 민주주의 정부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권력 분립의 정부 형태, 즉 민주주의 정부 형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라고 하지요.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공부하는데 요 민주주의 정부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즉 권력을 분립시키되,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 통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립시켜 놓고 이들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 형태지요. 다만 이제 그 권력을 분리시키되 어떻게 권력을 분리시키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이제 여기 있듯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해요. 자, 일단 이론적으로 로크의 권력 분립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로크의 이권 분립 이론에 입각한 권력 융합의 정부 형태가, 여기에 입각한 권력 융합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이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의 상권 분립 이론에 입각한 엄격한 권력 분립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예요. 엄격한 권력 분립. 이게 의원내각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등장한 거죠.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 다른 말로 내각책임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정부 형태죠.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미국에서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자, 권력 융합이 돼 어떻게 융합을 했느냐? 특히 이 융합의 내용은요. 융합의 내용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간섭이 많은 제도. 이게 이제 의원내각제의 정의야. 상호 간섭이 많은 제도.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간섭이 적은 제도라고 정의해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간섭이 적은 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이게 의원이고 의원내각제라고 하고 이거를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구분했지만 시험 문제용으로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갖다 쓰면은 둘 다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권 분립 이론이든 상권 분립 이론이든 권력 분립의 원리에 깎여 있다는 것이죠. 그죠?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 형태다. 다만 권력 분립 이론은 오늘날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권으로 나눠 놓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간섭이 많게 한 거, 여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간섭이 적게 한 거. 그러면 사법부는 어떻게 한다? 둘 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둘 다 여기나 둘 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둘 다 사법부 독립은 엄격히 보장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